자, 이번에부터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이번 윤고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독서 파트는 다 깔끔하게 끝났고요. 문학 파트 중에서는 오답률 1위를 자랑했던 현대식 파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했었죠. 자, 이제 남은 작품들을 쭉쭉 치고 나갈 건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작품들을 일일이 다 분석까지 할 이유는 없어, 그치? 뭐 궁극적으로는 이 작품이 뭐 수능에 나온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타당한 이유도 많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작품들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문제 출제의 형식과 문제에서 집중해야 되는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을 보게 될 텐데 그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남은 문학 작품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8번부터 21번에 현대소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였어요? 연계였죠? 무사와 압사라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자,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진도를 좀 부지런히 뺐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진도를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몇 개씩 더 나가는 스타일로 가고 있잖아.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수업했던 게 채봉감별곡이었죠? 그리고 그 덕은 좀 보셨나요? 내용이 되게 선명하게 이어냈을 겁니다. 그쵸? 바로 앞에 수업했던 거니까. 무사와 압사는 참고로 거기서 두 작품만 더 나가면 되는, 우리 진도상으로, 우리 진도 계획상으로 두 작품만 더 나가면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봤더라면 이것도 훨씬 쉬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 어쩔 수 없고요. 대신 중요한 건 이거야.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계의 힘을 느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능 특강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한 번씩 다 수업을 이룬 상태에서 끝내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작품이 완전히 낯선 작품이 아니었길 바라면서, 자, 현대소설은 무슨 문제가 나왔고 이 소설 지문들은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참고로 이 작품은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거라면 이런 얘기를 했었겠지. 이 작품에는 나라는 관찰자가 있고 각각 무사와 압사에다가는 일규라고 하는 무사와 그다음에 기범이라고 하는 압사에 대한 얘기가 이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는데, 이때 일규라는 사람은 뭐랄까, 탈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이렇게 뭐랄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이 기범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배반자, 그리고 이단자 이런 취급을 받는 인물이었지.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수특 지문을 읽어봤다면 요거 읽어봤니? 그 학생 뭐였지? 입학식인가? 거기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끝나는 타이밍에 원래 뭐 하기로 했었어? 만세하기로 했었죠.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려고 했었죠. 근데 그거 선뜻 누가 하겠다고 했어? 기범이가 하겠다고 했어. 근데 그 기범이가 실제로 진짜로 저질러 버렸죠. 왜냐면 아니지. 자, 그때 분위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지문에 나왔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 결사 당일날 우리는 이제 어떤 일제의 탄압에 맞선다는 의미로 교장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만세를 외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서운 거야. 그 고요하고 정적에 있는 속에서 일제 인물들이 쫙 늘어서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독립만세를 외쳐야 되는 거잖아. 무섭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할 수 있어 막 이랬던 모든 친구들이 다 땀만 뻘뻘 흘리면서 제발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근데 하자고는 했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 두근두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기범이가 뭘 합니까? 혼자서 선창해버리죠? 조선독립 만세. 그 와중에. 오케이? 그랬더니 당연히 위에 연단에 있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벙 저 새끼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기범이가 뭘 하죠?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칩니다. 그럼 더 이상하죠? 쟤는 뭐지? 처음에는 독립만세를 외치더니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 뭐자고 가만히 째려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동아공영 만세 이러고 외치면서 조선과 일본의 합병을 축하한다 이런 의미로 만세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행사가 그냥 잘 얌전히 마무리됐지.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기범이의 어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행이다, 이 무서운 시간이 끝났다 하면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 기범이는 약간 꼬여 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일제의 탄압에 맞선다는 의미로 되게 멋지게 치고 나갈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소시민적인 인물이라면 기범이는 일단 질러버린 다음에 그거를 배에 꼬아서 더 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요 지문의 내용도 실은 그 내용이었죠. 독특한 세계관이 있었다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 기범이가 왜 이런 인물이고 이런 일들을 왜 벌이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선생님 하는 얘기를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읽은 거 맞죠? 연계의 힘은 어쨌든 이런 데서 나온다. 핵심은 뭐다? 중심적인 인물. 오케이. 그리고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우리가 예측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텐데,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그치?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듯.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정들에서도 남은 작품들을 정리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며 해나갈 겁니다. 도움이 충분히 되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으니까요. 됐죠? 분명히 연계율은 50%를 선언했습니다. 50% 살짝 넘는 정도로 지금 조절해줬지만 여러분들의 체감 연계율은 이거보다 훨씬 높았을 거예요. 오케이? 총 7지문 중에 4지문이 그냥 통째로 연계돼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연계의 힘을 또 한번 느껴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대소설 나왔죠? 딱 보자마자 무사와 앞사네? 나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무슨 내용이 있었고 등장인물이 누구고 배경이 언제였는지 시대 배경은 뭔지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데, 자, 18번부터 봅시다. 18번,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첫 번째, 서술상 특징 문제의 최근 트렌드 뭐죠? 서술상 특징 문제를 내긴 내는데 옛날에는 작품 전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작품 전체의 액자식 구성이 나타났다든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역순행들, 오케이?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 특정한 부분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됐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이 생길 테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이런 부분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시 한번 낼 거다라고 선언한 거야. 이거는 이제 트렌드가 맞아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됐죠?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아예 밑줄을 두 군데 그어놓고 가로가 쳐져 있는 밑줄이었죠? 그 밑줄에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총평할 때 말씀드렸을 거야. 5초 컷 가능해야 된다. 이 문제 푸는데 5초 이상 걸린다는 얘기는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라고 선생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 이따 설명할게. 두 번째, 서사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기업부터 미음을 이해하자. 뭐예요? 당연히 구절의 의미를,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출제되어 있고 항상 하던 패턴 맞지? 다음 문제, A와 B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녀석도 특정한 소재나 혹은 특정한 어떤 구절의 의미가 맞지? 연결되는 거고, 어쨌든 소설 지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패턴은 지금 뭐하다? 동일하다. 항상 내오던 그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하라. 자, 보기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 이것도 패턴 맞잖아. 그치? 즉, 문제 자체의 구성 방식이 새로워진 건 없다 라는 걸 느껴주시고 그 안에서의 디테일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근데 먼저 읽어두면 좋죠. 내가 읽는 부분이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 건지를 파악하라는 내용일 텐데 살짝 읽고 시작하는 거야. 봐봐.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뭐예요? 확실히 요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적 용어를 시나 소설의 보기 자료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편하게 보기 자료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여. 확실하게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뭐 동일시 경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뭐 또 다른 문제에서는 뭐 방어 기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지문에서는 뭐 반사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 그치? 자,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결국에는 뭘 싸움이야? 용어 싸움이야.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팁이 뭐라고 했었죠? 이거 지난번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보기 적용 문제는 선택지의 패턴을 익히자 A 하는 내용을 통하여 B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고 요 두 개 사이에 연결관계를 잘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막 스마일 마크로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요런 패턴이야 올바른 것이 됩니다. 근데 선택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O, X, X, O, X, X, O, O 라는 패턴이 있다고 쳤을 때 2번, 3번, 4번은 다 아니잖아. 그치? 근데 1번하고 5번 정도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거야. 응?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서로 예쁘게 연결이 된 건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서 비율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었죠? 국형 선생님은 배가 많이 나왔다. 오케이? 사실이고요. 국형 선생님은 국어 문제를 제법 잘 푼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영 선생님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국어 문제를 잘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 연결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기에서는 이런 걸 챙기는 거야. 성취감을 느낀다, 심리적 위안을 느낀다, 마상을 겪는다, 합리화를 한다, 관심을 돌린다. 됐죠? 이런 식의 용어들을 가지고 특정 장면이 합리화인지, 특정 장면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 뭘 겪는 부분인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문을 보기 시작하는데, 자, 지문을 간략하게만 살펴보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왔어요. 얘들아, 줄거리 패스해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줄거리는 패스하면 안 돼. 왜?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문제 풀 때 필요 없으면 줄거리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상황이라고 설명해?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 거야. 자, 내가 어디에? 구천동에 갔어. 이유는 기범이의 어떤 삶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싶어서. 기범이가 살았던 장소겠지, 그지?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던 임씨를 만나서 사연을 듣기 전에, 그래서 이때 요거를 위해서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임씨라는 인물을 만났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이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볼 장면은 그 전 장면이야. 그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지금부터 볼 내용은 회상이야. 누구의 장례식? 일규의 장례식 장면을 회상하고, 자, 예측해봐. 지문 구조가 A가 있고 중량이 있으며 B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건 뭘 설명하는 거야? A와 B의 상황을 설명한 거야. A가 무슨 상황? 일규 장례식 때 회상. B는 기범이 찾아간 이야기. 됐지? 그걸 설명해 준 거야. 지문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봐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알아? 네 관계 뭘 안다고 감히 일규를 입에 올려? 그래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생각해야 돼.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도련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자, 심리 파악하는 문제라면 이런 거 나와야 되지. 놀라서, 꽤 놀랐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너무 갑자기 웃어서 애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기범이 그처럼 미친 듯이 웃는 걸 난 처음 봤는데,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지.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알아? 너야? 아니야. 그놈을 네가 사랑한 줄 알아? 하면서 화를 내는데 나는 긴장했다. 이번엔 긴장을 했대요. 왜요?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뭐 어려워? 긴장의 이유는 뭐라고요? 눈물이 보였기 때문이야. 방금 미친 듯이 웃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야. 아니, 울었다기보다는 눈물이 맺혀 있는 거 보는 거지.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서 세상 살 맛이 없어. 너는 아까운 정도지만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한 거야. 하면서 난 살기 울적할 때마다 그놈의 쌍판을 찾았고 그놈을 통해서 살아가는 재미를 느꼈는데 그놈 역시 나랑 성향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나를 발길을 걷어 찾지만 나는 잊은 적이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착각하지 마. 이건 남자가 하는 사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둘은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갔어? 이 일규와 기범은 일종의 영혼의 단짝이었다고 기범은 회상하는 거야. 지금 넌 기범의 말이었던 거지. 됐죠? 참고로 여기서 배경 이야기 알면 좋은 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수업의 힘이죠. 도대체 이 얘기가 왜냐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아까 만세운동했던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성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갔는데 일규가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타의 모범적인 인물이었어. 그래서 선거에 나가기로 했는데 그 선거에서 이 기범이가 일규의 어떤 보조, 그러니까 실장, 사무장 이런 일을 해줬지. 그런데 참고로 일규가 선거에 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또 선거인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기범이가 일규를 배신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정보를 흘린 것으로 예측돼.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고 그 결과 일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기범이가 꺼져! 하면서 절교를 선언했던 거야. 됐어?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서로를 잊지 못했다. 왜냐?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다는 거야? 양과 음의 관계 같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둘은 짝이야. 얘들아, 무사와 악사란 제목이 있었잖아. 뜻 알고 있었어야지. 무사라고 하는 것은 겉에 짠 하고 드러나있는 칭송받아 마땅한 어떤 멋진 영웅적인 인물이야. 일규는 영웅이야. 그런데 그 영웅에게 누가 필요한 거야? 영웅이 혼자 영웅님만 잘하고 다니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근데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악사! 즉 게임으로 치자면 바드가 있는 거지. 바드가 칭송의 노래를 만들고 그 사람을 영웅시화하면 사람들은 우와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더 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 편해지는 거야. 제목이 의미였죠 이것도.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중략 넘어가더니 원래 그 사람은 도에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깊은 사고를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슨 장면? 이 장면이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서 줬다고? 줄거리에서 준 거야. 됐죠? 흔들리면 안 돼. 빠르게 판단해야 돼. 자, 우리가 분석을 할 건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야. 임씨가 두 번째 말하지. 처음엔 저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세상에 죄를 짓고 사시는 분 아닌가? 라고 그러니까 은둔 생활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시자마자 머리를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조금 됐었어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실망을 느끼신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 묘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묘한 철학은 뭐였지? 그 다음 문장에 나왔죠? 뭐라고?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만드는 거야. 완벽하게 썩도록 만드는 거야. 더 이상 썩을 게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그걸 썩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용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만 상하고 힘만 배로 드는 법. 그래서 그의 묘한 철학의 내용은 뭐였더라? 모두 써라! 철저하게 써라! 바로 그것이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이다. 확 망해버려라. 한번 망해야 제대로 일어선다. 그런 뜻이겠죠?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는데 그 초능력의 정체는 뭔데? 사람은 아무리 악독한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통두리채 완벽하게 포기한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근본적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선행의 어떤 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철저하게 썩어서 더 이상 썩을 게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를 구하는 대책이라는 뜻이죠. 자구책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당신은 그걸 믿으셨으며 이걸 뭐라고 한다? 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얘기, 이건 임씨의 얘기죠. 임씨가 추측한 누구예요? 기범의 어떤 가치관이죠. 그 얘기를 임씨에게 듣고 그 임씨의 얘기를 들은 나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안 읽을게.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내용들이 다 나왔고 자, 그런 다음에 A가 있는 부분으로 확 넘어갈게요. 확 넘어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A 부분은 뭘 풀어야 되는 문제야?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상 특징 문제입니다. 근데 뭐로 시작했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시 기범이가 짓거렸던 과거의 요상한 말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 세상을 항상 거꾸로만 바라보던 대한통일 만세를 외치자고 했더니 얘는 대일본제국 만세를 외친 거잖아 결국엔. 그치? 이런 식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보던 그의 나래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에 빠뜨렸고 쭈루룩 내려가서 그는 악과 선 중에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고 그런 그가 5.19와 부딪혔을 때 5.19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 당연했고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일 것이다. 그쵸? 뭐라고? 가장 올바른 삶 1교 기범 가장 일그러진 삶. 됐지? 이 두 개의 대립 구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었어요. 지문 다 읽었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요 흐름들이 뭔지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어쨌든 우리 그 연계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수특징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보통은 반반 연계를 사용을 많이 하죠. 한 반틈 연계하고 나머지를 또 새로운 장면으로 오는 경우. 참고로 이 패턴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채봉관별곡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좀 동떨어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닌 그런 지문을 따왔다는 거 느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자, 18번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접근해보자. 18번 문제는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썼냐면 5초 컷! 이라고 말했지. 왜냐면요 자, 봐봐. 지금 선택지의 구조를 보세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라는 말과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 작품에는 나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다 알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답이 무조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어야 돼. 1번 아니면 2번이어야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을 찾아내자. 뭐예요? 1번은 객관적 서술이고 2번은 관념적 서술이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긍정할 수 있을 만한 외부적인 요소로 설명하는 것이고 관념적인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거야. 이건 그러면 객관적이야, 관념적이야? 관념적이잖아. 2번이지. 판단하는데 몇 초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건. 그리고 이런 데서 아낀 그 시간이
나중에 우리가 아까 풀었던 PCR 지문을 푸는데 필요하고 적용되는 시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서술상 특징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선택지는 그럼 이제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기출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하라고 했었을 때 이런 오답을 잘 정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금 답이 아니었던 객관적 서술, 또 3번에 실감나는 서술, 4번에 사건 전개의 지연, 5번에 갈등의 지속과 육면의 내면 묘사,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보던 단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면 사건을 지연시킨다 라고 말했잖아. 이 지연이라고 하는 건 뭐 영어로 표현하면 딜레이, 길게 끌어가는 건데, 이건 결론적으로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뭐 하는 거야? 느린 쪽에 속하는 걸 사건이 지연된다고 말하죠. 같은 말이야. 링크 잘해놔. 사건 전개 속도가 느리다고 했을 때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건 전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거야?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야? 직접적인 서술이 없는 걸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천천히 보여주기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건이 지연된다라고 불러. 같은 말이야. 링크 잘해놔. 오케이? 다시 한번.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국정쌤과 뭐 동훈이가 싸웠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장면을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이 얘기가 막 천천히 어떤 대사를 통해서 정리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된 거라고? 지연된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오답에 나온 이런 용어도 잘 정리해놔. 사건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 방식으로 느리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걸 뒤집은 정보도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야겠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면 뭘 말하는 것이다?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것이다. 됐냐? 그럼 속도감 있는 전개는 뭘 말하는 건데? 직접적 서술을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그 두 사람은 뭐 귀가 문제로 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관계도 잘 그려 놓으시고요. 이제 19번 뭐 넘어가도 되겠지? 19번 가보자. 서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하자. 자, 이건 내용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뭐 오답률 베스트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뭐 다 쉽게 풀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답을 가볼까요? 자, 봐봐. 리을이 이거였어. 그 앞문장이랑 같이 읽을게. 어쩌면 기범은 그때는 장례식을 말했었지.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얼마 후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너는 그냥 그리운 정도잖아. 난 세상을 살 맛이 없다. 나 죽겠어. 라고 말한 거야. 자, 그 상태에서 4번 선택지 볼게.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약속했어? 기범이가 나한테 야, 내가 사라져줄게. 너 이제 안다. 앞으로 너랑 안 봐. 절대 안 보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진 게 아니죠. 약속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답이야. 좀 뭔가 허무할 정도로 답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까? 바로 문제풀이의 속도입니다. 속도에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타란다. 오류 없이 빠르게 풀어내는 기술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20번 문제로 더 넘어갑니다. 실은 20번 문제도 아까 우리 몇 번이죠? 18번 문제랑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스피드 문제입니다. 자, 스피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자. A와 B가 나왔고요. 지금 1번부터 보면 A가 묘한 철학이었고 B가 요설이었습니다. 그쵸? 자, 천천히 봐.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합니다. 라고 말했어. 다시 한번. 묘한 철학은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나눠서 설명을 들었던 그 기묘한 철학. 바로 모두 썩어버려라. 완벽하게 썩고 나서야 사람의 어떤 근간적인 힘으로 인해서, 자구책으로 인해서 좋은 상황으로 다시 바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그때부터 이 기범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세상을 살았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얘기가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이었잖아. 그쵸? 1번이 답이잖아.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스피드 문제냐면, 결국에는 이 문제도 1번에서 답이 나오잖아. 근데 그러니까 지문을 똑바로 이해 못하고 그냥 왠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1번이 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냅두고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5번도 이상한데 이러면서 또 시간 끌리고 또 근거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시간만 날려먹는 거지. 즉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첫 번째 서술형 특징 문제의 오초 것은 문제 푸는 기술적 측면이라면 지금 같이 보고 있던 20번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 문제라고 봐. 그 마인드는 자신감이야. 오케이? 나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고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뭔지도 알고 있으며 핵심적인 정보가 어떤 건지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를 알고 있으므로 이 녀석이 1번 맞잖아. 확인하고 과감하게 나머지 선택지를 넘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데? 연습량에서 나와.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무슨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기출이라고. 기출 많이 풀어보라고. 그렇지. 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녀석은 쉬웠던 이유가 2, 3, 4, 5가 다 말이 안 돼. 당장 2번만 봐도 A에 대한 얘기를 내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임씨죠. 착각하지 마시고요. 임씨의 오해를 풀 목적. 임씨가 뭔가 기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설명해가지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니잖아. 그냥 똑바로 읽기만 했어도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선택지라고 봅니다. 됐죠? 이런 정도의 레벨이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빨리 풀자. 빨리 풀려면 정확하게 지문의 내용을 핵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됐지? 자 21번 가볼게요. 자 심리학과 연결된 보기였는데 참고로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건 좋은 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종종 먹히는 팁이라서 말씀드릴게요. 봐봐. 지금 이렇게 심리학 문제와 같은 어떤 뭐냐 문제풀이용 보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길이도 길고 게다가 3점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있잖아? 5번부터 보세요. 5번부터 보세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끌리기를 원하는 거거든. 왜냐면 앞에 문제들이 금방금방 해결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평가원들이 의도한 어떤 의도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끌리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선택지가 밑에 그러니까 후반부에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삶의 체험의 팁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참고로 이런 문제라면 5번부터 보는 걸 선호해. 그래서 답이 나오면 맞아 이거. 나는 이 지문을 똑바로 읽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또 과감성 있게 마인드의 문제로 접근해서 확 찍고 넘어가야 돼. 됐니? 근데 이건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왜냐면 참고로 이 녀석이 대략 한 3년 전쯤에 완벽하게 부정됐어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보통 3년짜리 문제가 대부분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었거든. 그 전에는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도 야 3년짜리는 무조건 5번부터 봐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 3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답 뺐어요. 3년 전이니까 3년, 4년, 5년 그 앞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요 타이밍쯤에 3점짜리 문제가 정답이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일부러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야. 근데 1, 2번에 답이 배치가 돼서 되게 골 때렸던 기억 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던 그 독서 지문의 국법질 지문도 정답이 2번이었어. 그렇지? 이렇게 잠깐 우리의 또 그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 주시고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르겠지. 그치? 자 5번부터 볼게요. 자 봐봐. 기범이가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자 조심해야 될 건 이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를 존경심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는 거야. 그치? 야, 니 따위가 어떻게 일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 꺼져! 라고 내가 일규를 두둔했어. 그러면서 기범아 꺼져! 라고 말한 거거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존경심 때문인 그런 거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뭔 소리지 싶지 않냐 벌써부터? 다시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이라는 라는 건 뭐였죠? 기범의 가치관이었죠. 기범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끝까지 썩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오케이? 그러한 것에 대한 기범의 믿음이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이라고. 그게 성취감이야, 기범의 믿음이? 아니잖아. 그냥 문장이 긴 것뿐이고요. 선택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벌써 5번이 답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 선택지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똑같았었지? 동그라미 연결관계를 보는데 이 녀석은 전형적인 동그라미 X 지문이야. 참고로 왜 앞에 동그라미냐면 이 면이라고 하는 녀석이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완벽하게 틀린 내용이 나왔던 것 뿐이지. 자, 오케이, 좋습니다. 21번 문제까지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현대소설 파트 끝. 잠깐만 영상 좀 끊고 갈게.